하트들이 시작합니다. 네. 스포일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거 뭐, 네, 이거 의자 뺏기 놀이도 아니고 참, 네. 어때요? 소리는 삐요, 삐요, 삐요. 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네. 좋아요. 네. 자, 파트 3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 뒤에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결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얘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워낙 특이하고 독특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 결말을 과연 어떻게 냈을까 궁금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먼저 결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첨언하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 참 그러니까 작게 묘사가 됐는데 참 좋았던 거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네. 사실 이 양쪽이 서로 대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 믿는 어떤 판타지의 세계가 있고 그게 허무맹랑하다고 안 믿으면서 이 남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이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이쪽을 나쁘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래요. 특히 이제 영화에서 그 김희원 씨가 맡았던 아빠 역할인데 이 아빠가 영화에서는 사실은 아빠는 아빠인데 의붓 아빠고 근데 재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성적으로 저럴 때 예를 들면 학대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희원 씨에 대한 너무 죄송하지만 이미지가 악역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나쁜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그렇지 않죠. 중간에 딱 한 번 좀 이렇게 방에다 대고 못질을 하는 좀 너무 심한 행동을 하는 거를 제외하면 그 아빠가 놓여있는 처지에서는 어쨌건 아이를 경제적으로 제대로 부양을 하려고 하고 아이는 단단히 마음을 닫아 걸었는데 거기 좀 다가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아빠의 노력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잘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묘사한 도균이라는 캐릭터를 묘사한 게 참 괜찮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라면 끓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굉장히 지금 동감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영화들 보면은 너무 막 많으니까. 예를 들어 뭐 늑대소년 같은 영화 보면은 막 악역이 있잖아요.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 막 맞아요. 나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막 답답함이 막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고 막 둘을 막 오해하고 쫓는 것뿐이지 막 나쁘게 막 하려고 막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게 없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바로 거기였는데 이게 또 통했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면 그건 10대의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아버지나 엄마가 학대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10대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불화하는 지점이 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는 다른 것으로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 장르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좋게 보인 감동적인 부분이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 부분에서 얘기하신 게 맞아요. 또 네. 우리 희원 씨가 나쁜 역할이 아니다. 이게 또 스포일러예요. 그렇습니다. 네. 캐스팅하는 순간부터 사실 악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뭐 엄태하 감독 스스로도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정말 그렇죠? 하나는 소년이 겪고 와서 성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믿어주잖아요. 그 신은수 양이 연기하는 수린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말하는 세계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게 이제 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당연히 믿음에 관한 얘기지만 사랑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뭐 아까 파트 저희가 원투에서 말한 것처럼 둘만이 아는 어떤 세계를 공유한다는 느낌. 근데 둘만이 아는 세계라는 건 결국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믿음 이꼬르 사랑이죠.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생각나는 완전히 다른 영화지만 데이비 핀처의 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죠.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요? 네네. 오,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나를 찾아줘가 가만히 그 내러티브를 따져보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아내가 말하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을 비롯한 다른 쪽에서 말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경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상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권혜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얘기를 들려주마 하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그러면서 지어낸 얘기 같지? 지어낸 얘기 맞아. 그렇지만 내 얘기가 더 그럴듯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이야기가 사실상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쪽 이야기는 사실상 이 소년과 소녀 두 사람만 믿는 세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들 사이의 끼리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펼쳐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찾아줘랑 네. 또 이 영화랑 비슷한 지점을 찾아내시다니. 네. 뭐 제목이 나를 찾아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새로운 판타지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럴 것이다 싶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시간에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되는데 그걸 뭔가 소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영화에서 택한 건 알이잖아요. 알 속에 담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 있고 동굴도 마찬가지예요. 동굴 그러면 또 극 중에서 또 죽는 아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근데 아이가 죽을 때 태아처럼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죽잖아요. 재우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시작을 보면 바깥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해서 시작하고 끝나게 되면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배를 타고 떠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물로 들어와서 물로 나가면서 끝나고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인물의 성장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차용하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상징들이 있고 세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알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들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그걸 시각적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어떤 플롯을 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또 엄태구 씨가 나오잖아요. 엄태구 씨, 네. 엄태구 씨 얘기를 하나도 안 했죠. 안 했네요. 네,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태식의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엄태와 엄태구 이 두 형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유승환, 유승범 형제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또 유승범 씨도 굉장히 강한 성격 연기를 하는데 엄태구 씨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형제의 영화계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 활약이 앞으로 어떨까 이걸 또 기대하게 하죠. 저는 근데 그 태식이란 친구가 크면은 엄태구 씨가 나올지 모르고 이홍기 씨 될 줄 알았어요. 그 태식이의 어린 시절이 이홍기 씨는 아시죠? 이홍기 누구예요? 네. FT 아일랜드 보컬. 모른다. 연기도 몇 번 했는데 네네. 네. 이용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우리 태식이 역할한 김단율이란 아역 배우 친구가 그래서 네, 많이 이렇게 강하게 변해가지고 네. 뭔 말이 안 통하네요. 뭐 알아야지. 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홍기 씨. 이홍기 씨.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아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소녀를 살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소녀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반장까지도 살려주게 되죠. 근데 그 장면에서 영화에서는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엑스맨의 퀵실버예요. 퀵실버 아세요? 퀵실버요? 모르잖아. 이홍기는 알고 퀵실버 모르지? 퀵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빠르겠죠 뭐. 빠르니까 퀵실버겠죠.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순간이동하는 친구인가? 네. 빠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저희는 뭐 이홍기와 퀵실버를 한번 퉁치는 걸로 근데 1대1 네.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이홍기 씨를 모르는 이동진 씨에 대한 파장이 더 클 겁니다. 에이, 이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자 이제 이 영화가 뭐 충분히 좋은 부분들은 뭐 내내 설명했으니까 네.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말씀드려야죠. 아쉬운 그렇죠. 일단 이런 영화를 한국 영화에서 별로 본 적이 없고 저는 스토리라인도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엔딩도 그렇고 그런 큰 설정, 큰 기획은 굉장히 신선한데 그들 채우는 내부의 어떤 작은 아이디어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년과 소녀가 만났다. 근데 서로 사랑을 느낀다. 그걸 어떻게 묘사할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준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갑자기 오게 되면 옷을 패션쇼 하듯이 계속 갈아주면서 그렇게 여러 옷을 입힐 때 항상 또 영화에서는 약간 점프컷식으로 해가지고 몽타주로 꼭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두 사람이 외롭게 자기들의 아지트에서 그 테라스에서 발을 이렇게 내놓고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다리만 보여줘가지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대표적으로 장화홍련 같은 영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영화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세세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의 설정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초반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강동원 씨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영화의 동력이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건 배우의 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동원 씨는 제 몫을 한 것 같고 이런 얘기입니다. 초반에 한 30-40분은 애초에 시작 자체가 마치 무슨 정말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서 네. 그 소녀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네네네. 돌아온 그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완전히 미스터리로 추동하는 첫 시작부터 약간 그렇습니다. 좀 스릴러적으로. 사람을 긴장되게 해요. 네네. 이 이야기는 막 그러면서 책에 서문이 탁 나오면서 그렇죠. 네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초반에 아이들이 나올 때에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은 미스터리가 추동하는 스릴러적인 어떤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강동원 씨가 딱 나오게 되죠. 중반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 있었던 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노트로 쫙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일종의 플래시백 형태로 쫙 펼쳐지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발견되고 나면 두 사람끼리 이제 우리 둘만 믿는 세계가 있다. 이 이야기가 있다는 상황에서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쫓아오면 이제 그걸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영화가 사실상 세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미스터리를 밀어붙였는데 이 미스터리를 강동원 씨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배우의 캐스팅 때문에 혹은 영화의 톤 때문에 미스터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강동원은 사실은 가짜였고 이런 의심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그렇게 안 들라고 사실은 만들었어요. 맞아요. 톤을. 초반에 그렇게 세게 미스터리 동력으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비밀은 하나도 안 궁금해지고 중반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두 소년 소녀 사이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쫓기는 어떤 그런 서스펜스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 후반부의 서스펜스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잡힐까 말까 막 초조하고 그것이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고리들이 영화에서 그다지 재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지구를 지켜라 같은 탁월한 영화도 보시게 되면 거기서 형사가 추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만 좀 이상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경찰들이 나와서 그것이 추적하는 과정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될 때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화는 어쨌건 초반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미스터리를 동력으로 삼아놓고 근데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그 미스터리를 스스로 포기하죠. 한 40분 만에 여태까지 썼던 발전기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나 아니면 수사극으로 펼치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그렇죠.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아주 중점적으로.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참 설명한 그런 감독의 명확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두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는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대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관념적으로 펼쳐진다. 라는 측면에서 이 초반에 아이들 세계가 나올 때 그 흥미진진했던 것이 뒤에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나리오가 더 떠오르는 것 같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그런 느낌들을 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명대사. 오늘은 뭐 문장으로 적어주실 거죠? 그럼요. 크르르르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알깨지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네. 네, 완벽한 문장입니다. 얼굴에 그 몰입의 정도가 네. 가려진 시간에 명대사 이겁니다. 이거 이거 스폰지밥 아니에요? 해석해주세요. 네, 저도 암호로 썼습니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뭐 동조를 하고 싶은데 이홍기보다 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퀵실버가 될 수도 없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어린 성민이 수린이랑 이야기하면서 나 아빠가 보육원에 두고 가면서 해줬던 얘기가 뭔 줄 알아? 너는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겁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넌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영화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특징이 암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특징 살려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잘 살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상징으로서 스폰지밥을 쓰신. 네. 네, 넌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그냥 저는 너무 슬프지. 네, 슬프게도 들렸고요. 네. 그 말이 그냥 성민이가 멈춰버린 시간에 사실 2번이나 그 멈춰버린 시간에 갇혀버리잖아요. 그쵸. 완전 중년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데 네.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 외롭게 살면서 나를 믿어주는 수린이도 있었지만 어디 가서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도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되게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밝고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네. 이러한 말들을 아빠가 해줬던 마지막 말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뽑아본 오늘의 명대사였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한껏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아쉬운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네.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이 네. 가려진 시간에 별점 가려진 별점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별점은 3개입니다. 3개입니다. 네. 책이 뭐 안정적인 나쁘지 장점이 않죠. 많은 네. 장점이 많은 영화들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 가려진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영화 싫어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가려진 시간에 별점 3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이 다가와서 사실은 다 여기 쟁쟁한 영화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뭐 전혀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어이구, 닥터 스트레인지가 근데 여기 있네요. 네. 오. 로스트 인더스트도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자이리를 비운 비운 자리에 상위권으로 왜냐면 여기 다 제가 했던 상위권 다 제가 했던 거였는데 그랬네요. 이 안에 여기 다 지선 씨가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다 제가 했던 건데 그럼 뭐 저랑은 이렇게 싸우시고 뭐 아닙니다, 딴 데서는 막 우동 커플이라고 굉장히 우애 좋게 지내시더라고요. 뭐 네, 아주 막 질투 났습니다. 그거 다 연기예요. 네, 저희도 뭐 커플 이름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네네. 같이 좀 연관 검색어 사이로 좀 엮어주십시오. 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가려진 시간을 저희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